세상을 빛내는 삶을 발견하는 시간, 지혜의 기부 유희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공간인가요? 집으로 가는 길. 집이라는 공간에서 위안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방원 소장이 소개하는 하우스 레시피, 지혜의 기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방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집 짓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공간에 대한 인식 혹은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점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근데 집 짓기를 준비하실 때 많은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시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짓기를 옷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기성복입니다. 백화점에 가셔서 디자인을 보고 가격을 보고 사이즈가 맞으면 그냥 사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 짓기는 맞춤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단, 단축, 재봉선까지 모든 걸 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옷감이라든가 단추에만 신경을 쓰시지 자기 사이즈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 행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축주는 예산과 홈플랜, 그리고 설계자는 하우스플랜, 시공자는 하우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예산과 계획, 시공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쁜 시공자도 있고 나쁜 설계자도 있고 나쁜 건축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가 어떤 곳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예산과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은 돈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예산에만 관심을 가지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계획입니다. 첫 번째, 건축주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왜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왜 계획이 중요한지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지을 때 제게 물어봅니다. 목조주택의 장단점은 무언가요? 저창호의 장단점은 무언가요? 여러분들은 시공자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주는 홈플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집과 집이 참 구분하기 힘들지만 영어로는 하우스와 홈이라는 분명히 다른 단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더라도 스위트 홈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스위트 하우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너 어디 가니 친구야? 라고 했을 때 집에 간다 라는 대답할 때의 집과 객지에서 오랜 생활 너무 힘들 때 집밥이 생각나는 그 집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건축주분들께서 하실 일은 바로 후자입니다. 선생님들이 우선은 생각하는 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집이 무엇냐라고 여쭤봤었을 때 안식처, 가족들이 쉬는 곳,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곳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집 짓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는 곳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편한 것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지만 홈 플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입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는지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집을 지었을 때 나는 이 공간만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내 가족이 필요한 공간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위트 홈이라 하면 내 가족이 편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꼭 집 짓기 계획을 하실 때는 가족 회의를 거치셔서 내 자식과 내 아내 혹은 우리 아빠와 우리 아이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좌측에 있는 곳은 다실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우측은 자쿠치가 있는 욕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이 원하는 공간, 내가 원하는 공간이 모두 홈 플랜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신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아주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모습입니다. 한쪽 벽면에 칠판이 있고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어릴 적에 배웠던 그 모습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스웨덴에 있는 학교의 사진입니다. 저 학교의 특징은 학년 간의 구분이 없고 과목별 학습 진도에 맞춰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사람들한테 창의력이 발휘가 될까요? 환경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아픈 분, 몸이 아픈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분은 소아마비 백신을 만드신 박사님이십니다.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치시고 수많은 연구 결과도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휴가를 위해서 이태리 아시시 성당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서 한참 동안 명상을 하시던 중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셔가지고 백신에 성공하셔가지고 결국 세계적으로 소아마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루이스 칸이라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에게 솔티 연구소를 설계를 의뢰합니다. 솔티 박사는 루이스 칸에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연구소 천정을 높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아시시 성당에서 떠올랐던 이유가 성당의 천정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하면서요. 실제로 루이스 칸이 설계했던 곳은 3m 이상의 아주 높은 천정을 가진 연구소가 탄생이 되었고 지금 현재 그 연구소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5명 이상을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천장 높이에 관한 연구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천장이 높은 때와 천장이 낮을 때의 집중력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천장이 높은 곳에서는 창의력이 올라갔고요. 천장이 낮은 곳에서는 집중력이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연구가 2008년에야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던 것들이 점차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도 가족들 중에 아픈 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서 집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건축은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분비가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행복한 순간에는 세로토닌,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티솔, 그리고 형성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면 가족이 화목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간을 분석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학문이 신경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경건축학과에서는 병원의 마지막 꽃잎이라는
소설처럼 창문 밖의 환경이 나무가 있었을 때와 벽돌이 있었을 때의 연구 자료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 속도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듯이 창문 밖에 나뭇잎이 있었을 때 훨씬 더 환자의 회복력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신경건축에서는 세로토닌, 코티솔, 옥시토신 같은 많은 사람 화학 분비물을 근거로 새로운 설계 방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주부님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 주방입니다. 즉, 우리 가족들과 같이 얼굴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조리를 하는 것을 많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실제로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옥시토신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전통적인 주방 벽을 보면서 혼자 요리하고 혼자 설거지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옥시토닌이 증가를 하게 돼서 더 행복하게 느끼는 거고, 그래서 아일랜드 주방은 훨씬 더 많은 주부님들 혹은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퉁이가 둥근 곳을 보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퉁이가 뾰족한 창이나 화살 같은 거 보면 불안한 심리를 느낍니다. 우리는 노란색을 보면 편안함을 느끼지만 붉은색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역시 모두가 다 호르몬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에 관련된 책상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든가 혹은 아이들 방을 노랗게 하면 아이들의 호르몬 분비가 훨씬 더 좋아지고 코티솔 분비가 옥시토닌 분비가 훨씬 더 많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환자들을 위해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건축 심리 혹은 심리 건축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 심리는 1970년대부터 독일에서 유행했던 한 학파입니다. 즉,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반응을 통해서 일반화된 논리로 건축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심리 건축은 개개인별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맞춤형 설계를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공간 지각 검사, 우울증 검사, 그림 검사 등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는 개별적 심리 상황을 맞춰서 집을 설계를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런 설계안이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집은 실제로 단양에서 저희가 지었던 집입니다. 건축주분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장기간 해외 생활과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지만 실제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고 전원주택에 사셨을 때도 굉장히 고민이 크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유학을 하시고 영국 지사,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근무를 오래 하시다 보니 가족들과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고 한국에서 생활에 적응하시기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셔서 풀 배터리 검사를 하셔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집들은 난해하지 않은 모양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이 간결합니다. 지붕 모양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간결하게 쭉쭉 뽑아져 있고요. 두 번째 검사 결과로는 탁 트인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집은 지금 보신 것처럼 거실 공간이 층고가 3.8m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건축에서는 오픈 실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혀있는 천장이 아니라 천장의 모양이 지붕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서 시선이 막힘이 전혀 없고요. 혼자만의 충분한 명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곳이 한실 분위기를 갖춘 다실입니다. 저 안에서는 전통차도 마실 수 있고요. 주위 풍경을 쳐다보면서 혼자만의 명상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었습니다. 토탈적으로 설계된 집이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큰 창과 높은 천장으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이렇게 다장 건축주분께서는 심리 건축을 바탕으로 설계된 집에 지금 현재 4년째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나아지셨고
무엇보다 더 좋으신 거는 집필 활동을 하시며 현재 지역 지질학 박사로서 동굴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도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가 좋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자녀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영국에서 공부 중이시고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공부 중이라서 그 전에는 굉장히 싱숭생숭한 관계였다면 지금은 온 가족이 펜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전원주택에서 온 가족이 모여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을 지을 때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시공 과정에 몇 번씩 오셔가지고 집을 지으실 때마다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을 계획 단계에서 이미 건축주분 머릿속에는 어떤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 정확하게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건축주분들은 2차원 평면도 같은 도면으로는 자기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지 못하십니다. 사이즈는 고사하고 내 집 방문 크기가 얼마만 할지도 잘 모르시지만 이 집 건축주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꼼꼼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집의 모양과 색상, 공간, 구조 모든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의 진행 상황을 스스로 공정률 몇 프로라면서 저희에게 농담삼아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집과 맨 마지막 도면의 집이 일부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건축 규제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같이 안고 있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비는 건축주분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저희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 환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복도가 많은 곳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침실 옆에 많은 사진이나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을 많이 두는 것이 기억력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두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모두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각별하게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주 흔한 주부 우울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건축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보완되는 기제들이 있습니다. 주부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화단의 과실수, 특히 유실수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자폐증을 가진 분들은 자폐 스펙트럼에 따라 어떤 영향이 강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다락방이 있거나 다락방을 아예 없거나 혹은 전원주택 자체를 지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춘기병을 겪는 자녀가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성향에 따라서 천정이 높거나 혹은 다락이 있거나 정원이 있는 곳을 집을 짓게 된다면 사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하나를 지을 때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홈 플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홈 플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집에 온 가족이 가족회를 하실 때 스케치북에 원하는 모양의 집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진을 모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던 이런 집들은 지중해풍 주택 혹은 프로방스풍 주택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집들은 가성비 측면에서 목조주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고 싶은 외장재가 있으신지도 가족 간의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적고벽돌이나 청고벽돌이라고 해서 다시 벽돌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벽돌 같은 자재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자재는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자재입니다. 자재의 특성은 비가 오면 오염이 자동적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즉
집에 돌아가셔서 소파에서 한 번도 잘 내려오시려고 하지 않는 아버님들은 저런 외장재를 쓰시는 게 가족의 화목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하시는 인테리어 패턴이 있는지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집을 지어드리면 마치 완성된 듯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한 집을 지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건축에서 하는 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어드리는 집들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구라든가 가전제품들이 제외한 소품들이 없는 상태의 집이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가구가 들어갔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줄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줄자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면들입니다. 그런데 저 도면에 있는 사이즈의 방 사이즈는 3m에 4m 정도 됩니다. 건축에 관련이 없는 분들은 그 사이즈 도면을 보고는 거실이 큰지 방이 작은지 감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주거 공간의 사이즈를 모두 재셔서 나중에 도면을 보고도 이 거실은 큽니다, 작습니다라고 분명히 설계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가전제품과 가구의 세부 사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하셨을 때 이 가구는 가져갈 것이다, 저 가전제품은 꼭 구입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확한 스펙과 사이즈, 설치 요령 등이 다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계 도면에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나중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지십니다. 요즘 주방에 가면 소형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상 10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에 가보면 멀티탭을 이용해서 이 소형 가전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얼마든지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은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집 짓기는 바로 우리 마음의 공간을 짓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짓기를 준비하셨을 때 많은 전문가를 만나보시거나 혹은 건축 박람회를 가셨을 때도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집 짓기에 대한 정답은 알고 계십니다. 집은 그 사람이 성장해온 환경,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알고 있는 정답을 어떻게 현실화시켜야 될지 모르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집을 바라보고 잘 선택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지나서 집에 대해서 빗대어서 잘 준비를 하시면 얼마든지 멋지고 훌륭한 집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집은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에게 맞는 집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나다움을 느끼는 집, 치유와 공감이 공존하는 집에서 오늘 하루도 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